아, 아, 네. 제가 이번 학기에 졸업하면서 진행한 연구는 자화된 플라즈마 플루드건에서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의 특성화 연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실험한 장치는 플라즈마 플루드건이라는 장치입니다. 플라즈마 플루드건은 이온 주입 공정에서 되는데요. 이제 이온 빔을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핑하게 될 때, 이온을 도핑하게 될 때, 이온의 차지에 의해서 웨이퍼에 차지가 쌓일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공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에너지 전자를 공급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웨이퍼 혹은 이제 글라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온빔이 입사될 때 전자 샤워를 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플라즈마 플루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신 플라즈마 플루드건이 이렇게 예시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니신 플라즈마 플루드건은 소스와 이 전체적인 바디가 네거티브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된 챔버로 전자가 입사할 때 전자 에너지가 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가속된다면 저희가 원래 목표로 하는 저에너지 전자의 공급이라는 목표에 좀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전체적인 소스 챔버가 그라운드 된 소스 챔버만 네거티브로 바이어스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라운드 된, 즉 전자 후가속을 억제한 그런 플라즈마 플루드 건을 개발해서 실험 장치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 주제로 하는 부분이 Gradient Drift Instability라고 불리우는 플라즈마 불안정성입니다. 플라즈마 불안정성은 저희가 클래시컬하게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메가라는 제 프리퀀시가 있고 감마라는 그로스 레이시 있습니다. 즉 그로스 레이시 양의 값을 가질 때 이게 시간에 따라 커지는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이 야기될 때 기존의 클래시컬한 해석에서 벗어난 또 다른 플라즈마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을 통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네, 제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자를 인출 전압에 해당하는 바이어스 전압을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바이어스 전압을 상승하게 되면은 인출 전류가 늘어나게 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타겟에 도달하는 전자 전류도 같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스 전압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타겟 전압이 상승하였으나 갑자기 타겟 전류가 갑자기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갑자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클래시컬하지 않은 또 다른 현상이 있고 이게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점이 이게 패러렐한 방향으로 타겟 전류의 이쪽에 포집이 된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전류는 어디 갔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전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기장을 인가하고 있어서 이 전자들이 크로스필드 방향으로 트랜스포트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클래시컬한 티오리에서는 크로스필드 트랜스포트가 패러렐 방의 트랜스포트보다 굉장히 저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타겟 전류가 감소하면서 레디얼리 로스가 일어난 현재 상황은 클래시컬한 방법을 해석할 수 없고 지금 불안정성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바이어스 전압 올림에 따라서 저희가 타겟 전류가 감소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디얼 트랜스포트에 해당하는 엑셀 전류와 트랜스포트 전류가 증가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졸업 논문은 결국 여기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성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레디얼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찍었을 때 저희가 그로스 레이시 양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ERLN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플라즈마에 있는 오실레이션이 있음을 측정하게 된다면 그 불안정성에서 야기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있는 로우 데이터를 FFT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의 오실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의 웨이브 넘버 또한 측정을 해 보았는데 모드 넘버 1에 해당하는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아지무스널리 돌고 있는 불안정성, 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에서 아지무스널리 로테이팅 스포크가 발현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떻게 이 불안정성이 그러면은 클래시컬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변칙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것이 Phase Resolved Diagnostic System Using Ranger Probe 줄여서 저는 PRL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신호는 이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의 페이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팁은 천천히 스윕하게 되면서 IV 커브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신호를 같이 동시에 받음으로써 계속 천천히 받는 IV 커브를 페이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페이지에 따라서 변하는 플라즈마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플라즈마를 페이지 없이 단순히 랭미어 프로브의 IV 커브만 받아본다면 제일 위에 있는 그림 같이 조금 실제 현상과 다른 IV 커브를 얻게 되는데, 저희가 페이지에 따라서 이걸 분류했을 때는 좀 더 깔끔하게 페이지 따라서 시클리컬하게 변하는 IV 커브들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라즈마 파라미터들도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래시컬한 방법으로는 크로스필드 트랜스포र्트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불안정성 여기 되면은 페이지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전기장과 이제 아지무설이 변하는 데인시티들이 결국 아노말러스 커런트를, 변칙적인 커런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세타 크로스 BZ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크로스필드 드리프트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세타 크로스 BZ 해서 R 방향의 이제 아노멀러스 트랜스포트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따라서 변하는 플라즈마를 에버리지 했을 때 기장 타임 에버리지 값과 좀 더 이제 비교할 수 있고, 저희가 실험을 잘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검토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불안정성이 바이오스 전압에 따라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해왔는데, 그럼 왜 갑자기 발현되었는가? 저희가 ERLN이라는 값도 이제 되게 중요한 값으로서 그로스 레이트의 지표로서 확인이 되지만, 좀 다른 이유는 없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액시얼 포텐셜 웰이 굉장히 이 스포크에 중요하게 메커니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액시얼 포텐셜 웰이 되게 중요한 게, 전자를 이제 액시얼리 가고 있던 전자를 트랩하는 역할을, 즉 리펠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포텐셜 웰의 이온은 모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웰이 저희가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갑자기 크게 발현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억제해야만 이제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를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럼 이 포텐셜 웰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했을 때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쉬스 부분에 일렉트론 차지가 쌓여 있을 때 포텐셜 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시면은 이제 이게 그 스페이스 차지가 없을 때인데, 스페이스 차지가 네거티브하게 존재하게 될수록 네거티브한 포텐셜이 이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 결국 발생한 이 포텐셜 드랍은 이 값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단순화해서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 일렉트론의 스페이스 차지가 쌓이게 되면서 포텐셜 웰을 형성하게 되고, 그 포텐셜 웰을 형성하는 것이 반대로 이제 레디얼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레디얼 방향의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 메커니즘에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저는 이런 것을, 결국 일렉트론 리치함이 가속되면은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일렉트론 리치함이 어느 정도 리치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0.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퍼센트만으로, 이 낮은 퍼센트의 일렉트론 리치함만으로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낮은 퍼센트만큼의 이온을 공급해 준다고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국 메커니즘상 저희 시스템에서 전자의 다른 공급원이 있어서 전류 텀이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이온은 이온화 반응 텀이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 같은 시스템에서, 전자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시스템에서 이온화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렉트론 리치한 플라즈마가 형성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포텐셜 웰이 생기면서 이제 전자의 액시얼 트랜스포트조차 방해하고, 그것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도 발현시키면서 그런 전자들이 결국 레디얼리 로스되게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 어떻게 안정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온화 반응을 높일 수 있도록 방전 전압을 높여가지고 이온화 반응을 높였더니 포텐셜 웰이 사라지게 되고 타겟 전류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안정화되는 것 또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요약드리자면은, 저희가 바이어스 전압을 올림에 따라서 PFG에서 월 로스가 발생하는 것과 타겟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을 느껴서 확인해 보니 gradient drift instability가 anomalous transport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이 gradient drift instability를 발현시키냐라는 걸 봤을 때 ERLN이라는 값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potential적으로 이런 growth rate를 양의 값을 가지게 하니 gradient drift instability가 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포텐셜 웰이 그 ERLN이라는 값만 포텐셜을 관여하냐라면 그렇지 않고 포텐셜 웰이 형성되게 되면서 반대로 전자를 트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자체가 일렉트론 리치한 상황 자체를 되게 가속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 결국 일렉트론 리치한 플라즈마가 애초에 원인이었기 때문에 포텐셜 웰이 생겼고 그 ERLN으로 작용해서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발현됐다. 결국 저는 반대 순서를 연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는 1, 2, 3의 순서로 동작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1, 2, 3번이 체인 리액션에 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온 또한 나가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속화될 때는 1, 2, 3번이 체인 리액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가 특정 전압에서 강하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를 또 어떻게 안정화하냐라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일렉트론 리치한 상황, 과도한 네거티브 스페이스 차지를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부터 고쳐야 된다. 즉 볼륨 프로덕션을 늘려준다든지 전자가 혹시 과공되고 있다든지 전자가 과하게 컨파인먼트 돼 있다든지 혹은 이온이 되게 과하게 로스되고 있다든지 그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 뭘 억제해야 이 그레디언트 드리프트 인스테빌리티를 억제하고 플라즈마 플루드건에서 전자를 공급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논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